꼬북이 너 회사 잘리면 어떡할래? 50살 잘리면 65세까지 뭐 먹고 살 건데. 그래서 연금을 반드시 넣어. 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준비 없는 퇴직은 삶이 무너지는 느낌을 가져온다라고 합니다. 각자 상황은 다르겠지만 소득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 1억 원을 만들어 놓고 1억까지 모아가는데 가장 확실한 자산, 은퇴자산, 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오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막상 은퇴가 앞으로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불안한 것은 사실인데요. 절세 계좌를 무조건 활용해야 된다라고 장려하고 있는 게 바로 국가 방침입니다. 미국 주식 너무 좋지만 양도세를 22% 낼 것이냐, 연금 소득세로 4.4%만 낼 것이냐, 물론 3.3에서 5.5 나누어지긴 하지만 평생 종신형으로 받겠다라고 설정하면 4.4%로 저율 과세가 되는 거죠.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되는 포인트와 과세 이연입니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세액공제되고 안전자산에 대한 개념이 추가된다라는 포인트를 큰 틀에서만 일단 아시면 좋겠고요. 더 확실한 것은 50만 원씩 10년 동안 모으게 되면 약 10만 불 정도가 됩니다. 가정은 가정일 뿐이다라고 봐주시고요. 10,000불 정도를 초기 시드머니로 가지고 있다 했을 때 10년 동안 10%의 이자율로 매월 500불씩 투자하게 되면은 약 10만 불이니까 실제로 소득의 공백기는 이 두려움은 시드가 커질수록 작아진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1억을 최소한 목표로 하시고 2억, 3억으로 나중에 커버드 콜로 전환해서 시드는 가만히 있고 계속해서 월 인컴이 발생되는 그 형태로 우리가 최소한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 주식이 고점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8월 달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자료인데 아직도 30배예요. 자, PER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 1달러짜리 상품을 30달러에 사겠다라는 그 고평가냐 저평가냐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보통은 기업들이 약 20배 정도의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이 평균 레벨인데요. 지금 이 평균 레벨보다 훨씬 높은 고점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잘 모르면은 꾸준히 하는 게 정답입니다. 적립식 투자가 왜 유리하냐면은 미국 주식을 살펴보면 20년부터 24년까지 1등을 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각자 선순환한다라는 그런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부침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자기들끼리 선순환하면서 빅테크를 중심으로 최근 25년에는 이 중심으로 한 밸류체인까지 연관된 종목까지 같이 오르는 것이 근데 미국 주식의 성장 과정인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잔파도는요, 큰 시류에서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싸면 싼 대로 비싸면 비싼 대로 조금 사고 계속해서 시드를 모아가야 되는 것이 큰 흐름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초보자일수록 S&P 500을 투자하려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옛날에는 뭐 20년, 25년 전만 해도 인텔 같은 거 혹은 IBM 같은 거 시스코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들어가 있어서 HP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은 레벨에서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4조 달러, 3조 달러 이런 것들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우량주들을 알아서 리밸런싱 해주면서 모아갈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ETF를 투자하는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보자일수록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적립식으로 S&P 500을 사는 것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10년 동안 모아가신다라고 보는데 국내 상장된 ETF 5개가 S&P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올해 수익률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위에서부터 코덱스고 타이거고 라이즈고 솔입니다. 그리고 에이스니까 연환산으로 지금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코덱스가 가장 성과가 뛰어난 모습이고 17.01로 상대적으로 좀 적은 성과를 기록한 것이 라이즈네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ETF를 선택하시면 되고 코덱스가 성과는 가장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제도적으로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안전자산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 제도적으로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좀 자세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개별 합산 이내에 70%라고 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상품군들이 있는데 집합투자증권이 바로 ETF거든요. 여기 보면 주식형 펀드나 주식 혼합형 펀드에서 어쨌든 50%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70%만 투자하라고 대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ETF로 투자할 경우에 이 주식 초과 비중은 50%이고 70%까지만 투자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30%에 대해서 안전자산이라는 형태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안전자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펀드가 ETF예요. 결과적으로 주식이 6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형이고요. 채권 반대로 채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60%입니다. 혼합형이 결국 핵심이거든요. 주식과 채권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건 마찬가지인데 주식의 비율이 50%가 넘어가면은 주식 혼합형이고요. 주식의 비율이 50% 미만이면은 채권 혼합형인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주식이 50% 초과인 것에 대해서는 70%만 투자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의 50% 미만인 것을 30% 투자하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채권 혼합형이 이 퇴직연금에서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근거 자체가 주식 비율이 50% 미만이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주식 비율이 30% 정도, 그다음에 채권의 비율이 70% 정도로 좀 안정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트렌드였는데 지금은 거의 50대 50, 물론 50 미만이겠죠. 50대 50으로 최대한 주식 비중을 끌어올리는 것이 트렌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거티브라고 해서 투자 금지하는 유형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느냐에 대해서 늘 갑론을 막 하시는데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한 채권들, 모든 채권들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들은 하지 마라 라는 거고요. 비상장 주식이나 아니면 상장되지 않은 해외 주식도 하지 마라 라는 거고, 집합투자기구 ETF 같은 경우에도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파생상품이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40%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네거티브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생상품의 비중에 관계없이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적격 등급은 당연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사모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니네끼리 발행한 거를 퇴직연금 자산에 넣지 마라라는 거고요. 초과하는 것도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권리사항들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명확한데요. 실제 이 선택지는 제가 하나로 종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그리고 채권이 같이 들어간 혼합형 상품이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38100을 쓰고 있는 이 ETF는 다른 SPY나 QQQ 대비해서 성과가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당시만 해도 주식이 30%였고요. 채권이 70%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환율이 반영된 포인트가 있지만 수익률 자체가 놀랍다라는 거죠.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품이 채권 혼합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최근에는 나스닥으로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요. 표준편차가 0.54였습니다. 표준편차에 대한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이 정규분포를 가정했을 때 중간으로부터 위로 오르고 밑으로 떨어지고 확률이 0.54%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같은 기간에 QQQ가 1.1%씩 움직였거든요. 절반 정도밖에 안 움직이는데 수익률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은 채권의 비중이 50%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의 비중을 30%에서 50%로 올렸기 때문에 약 0.7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을 더 많이 따라올 수 있고 더 공격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실제로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채권의 4% 정도의 이자를 밑으로 깔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주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연 15%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추이인데 이 흐름 자체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자세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큰 틀에서 채권의 4%와 안정적인 미국의 상승을 어떤 큰 스트레스 없이 모아간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앞서 이 환율적인 또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환율이 한 10% 오른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이게 상장한 건 여기거든요. 여기 환율 차이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적립적으로 꾸준히 모아가셨을 경우에 더 유리한 포인트가 있을 거고 지금 너무 고점 아닙니까? 환율은 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사신다라고 한다면은 평균 정도로 맞춰줄 수 있겠다라고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근데 노후 자산을 이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다른 길이 보일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에 2.6%, 3개월 동안에 7.8, 1년 동안에 13.74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100이 한 30%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QQQ가 4%, 그리고 요거는 T라고 되어 있는 거는 트레저리라고 채권이에요. 27년 3월 15일 만기, 금리는 4와 4분의 1이니까 한 4.25 정도 되겠네요. 이런 채권들이 단기채로 깔려 있다는 거고, 단기채는 금리의 영향에 매우 미미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좀 배경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게 장기채거든요. 이게 단기채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가 이만큼 오르면 수익률의 변동이 이만큼 큰 거고요. 단기채는 금리가 이만큼 오르더라도 수익률의 변동이 작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가 떨어져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장기채이긴 하겠지만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은 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슷한 수준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 받는 것이 더 낫다라는 판단에서 단기채 4% 이렇게 나오니까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것들이 이제 액티브 형태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주식의 비중을 50% 미만으로 맞추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1년에 한 번 결산이거든요. 아직은 배당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배당은 언젠간 나오겠죠.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결산을 해야 되니까 법이 바뀌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지만 한 3, 4%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고 연금 또는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인데 퇴직연금에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그런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불안한 은퇴를 준비하는 첫 스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공격적인 ETF, 좀 더 다양한 ETF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장기 투자 플랜도 많이 준비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잘 모르시면은 오랫동안 꾸준히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명심하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